낫는 거고, 간의 지방간도 없어지는 거고, 경동맥이 뚫리는 거고, 그래서 뇌가 맑아지는 거고, 눈도 맑아지는 거고, 관절도 어떻게 해요? 피가 통하고 윤활력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이 퇴행성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 갈아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윤활유가 나오면은 베어링 돌아가는 거예요. 통증 없어지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체지방인데 체지방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있다. 그럼 내장지방이에요. 내장지방. 내장지방 플러스 뭐야? 아까 혈액 속에 있는 거, 또 혈관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은 저희에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움직이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활동 제대로 안 하려면. 근데 본래 야생동물에게는 그게 지금도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들은 지금도 비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대사질환, 즉 메타보릭 이제 말하자면 디지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타보릭 신드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있다, 우리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이 3대 에너지 원, 즉 킬로칼로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영양소의 이제 말하자면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당으로, 이게 아미노산으로, 이게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이렇게 이제 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 근육이 생길 수 있고, 밥을 많이 먹어도 기름이 생겨서 고기를 하나도 안 먹고 기름기를 하나도 안 먹었는데도 어때요? 소가 마치 기름이 생기듯이 사람도 기름이 생긴다. 즉 채식만 해도 기름이 생긴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콩만 먹어도 기름이 생길 수 있다. 이건 다 공감하시죠, 선생님들? 그래서 100%씩 다 갈 수 있다. 100%.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이 이렇게 커져서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지방이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독소는 차치하고입니다, 선생님들. 지방세포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양소가 많아서도 있을 수 있지만 독소가 많으면 지방을 갖다 만들어버려요. 그럼 별개 문제인데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여기서 독소가 잔뜩 발생을 해요. 계속해서 이게 여기서 말하자면 부패가 돼서 여기 장내 부패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면 독소가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이 독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장유수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간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으로 만약에 이게 뚫려서 들어갔다. 그럼 간에서 이 독소를 저장할 수 있는 세포는 없는 거예요. 누가 저장해요? 지방밖에 없어요. 그게 지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방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간의 원인을 이거 왜 생겼을까? 재수가 없어 생겼냐?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간을 누가 간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영양이 너무 많아서 막 살이 너무 많이 쪄갖고 그럴까? 삐쩍 마른 살이 지방간에 오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이게 바로 변비가 심하고 독소가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된 사람들이 지방간이 오고 피로를 호소하고 그 간만 나빠야 피로를 호소하냐? 여기서 불안전 요소 되면 피곤한 거예요. 아까 당뇨처럼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면 만성 피로는 싹 사라져버려요. 가장 빨리 잡히는 게 만성 피로예요. 근데 이거를 막 다른 각도로 막 영양을 막 공급해갖고 무슨 성분을 넣어가지고 막 이걸 고치려고 그러니까 안 고쳐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침에 맨날 천근만근이다. 그럼 마늘 주사 맞으면 되냐 이런 얘기. 마늘 주사 맞아갖고.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건강이 막 날아갈 듯이 막 이 몸이 개운해진다. 이것을 이제 얘기할 텐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이해한다. 여기. 이렇게 커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양소 전환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가는 회로는 있냐? 이렇게 가는 회로는. 이 회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방은 한번 축적되면 절대로 다이렉트로 포장으로 갈 수 있는 이 루트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착안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세롤 10%만 이게 10인데 이게 90이고 이거만 아미노산으로 갔다가 50%의 아미노산이 포장으로 바뀐다. 요 개념만 지금 담고 시작한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기서 그냥 다시 얘기하면 영양소를 적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몸의 그러니까 몸무게를 즉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뭐 지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 양의사 선생님들이 비만을 없애려고 리파제를 억제하는 리피도를 한번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걸 하면 기름기가 어떻게 해요? 소화되는 리파제가 췌장에서 못 나오게끔 그걸 차단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방을 소화를 못 시키고 설사로 내리겠어요. 잘 됐어요? 그거 계속하다가 부작용이 심해져갖고 그만둬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를 갖다 잘라버리든지 위를 묶어버려. 그럼 밥을 적게 먹으니까 영양소가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마르죠?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선생님들 잘 아시는 마황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사가 쓰는 식욕억제제하고 뭐 그런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식욕 중추 신경을 차단시켜 마비를 시켜 그래서 밥맛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거기서 오는 약으로 인해서 오는 제2, 제3의 어떤 그 말하면 교란은 차치하고라도 영양학적으로 제가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아셨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떤 앞으로 가야 할 지향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까지는 안 보시더라도 여기서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을 죽여야 되는데 영양소가 아예 안 들어왔든지 조금밖에 안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하루에 2000kcal를 쓸 거 아니에요. 보통 적게는 여자는 1600까지 쓰는 사람도 있고 남자는 3000도 더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2500 보통. 뭐 올림픽 선수는 뭐 3000, 4000까지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루에 2000kcal 쓰는데 만약에 300kcal밖에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요? 발효 배양 물질만 넣는 거예요. 여기는 비타민도 생겼고 미네랄도 생겼고 파이토케미칼, 글리코 다당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알파부터 시작해서 쭉 있다고 그랬죠? 네. 측정 못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체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마이너스 1700만큼 모자라요. 일부러 모자란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드신 거 오늘 점심 때 드신 거 다 해야 60kcal 많아야 100kcal가 안 넘어요. 아셨죠? 100kcal 안 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료수 캔 하나도 안 드신 거랑 똑같아요. 칼로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럼 모자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게 쏙 빠져나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뭐부터 빠진다? 뭐부터 빠지면 이건 바로 못 가죠? 이렇게 빠져요. 그런데 활동을 했으니까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게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일이냐면 지방의 에너지로 우리가 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기초대사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일상 평소에 활동대사를 하든 여기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전환돼야 되는데 지방은 혼자서 스스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없어요. 꼭 누가 와야 돼요? 포도당이 와야 돼요. 근데 포도당을 공급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들? 단식을 하면 하나도 안 한 거고 식욕억제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맛이 없어서 못 먹은 거예요. 그럼 뭐 한 500kcal만 먹었다고 보자고요. 밥맛이 없어서. 그럼 말랐죠? 그럼 뭐가 말르겠냐? 어떻게 여기가 이게 일로 포도당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갈 수 있어요? 선생님들? 어떻게 간다고요? 단백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데가 근육세포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면서 가는데 중요한 거는 가는데 이 포도당을 얘한테 먼저 줄까요? 뇌세포한테 먼저 줄까요? 여러분 저혈당이 오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뇌부터예요. 왜? 생명과 직결되는 세포들 중에서 고급 세포부터 먼저 줍니다. 가장 우선순위의 1등이 뇌예요. 뇌가 쓰면 안 돼요. 둘째 어디에? 심장입니다. 뇌사, 심장사. 뇌가 멈추거나 심장이 멈추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랑 심장세포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신선에다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신경세포. 이 3대 세포가 순위대로 그냥 다 뽑아갖고요. 조금 더 여유 있으면 부신수질한테 줘요. 호르몬 대통에. 그리고 또 어디다 줘요? 그리고 적혈구수입니다. 이런 순위예요. 무슨 순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혈당이 와도 뇌가 막 어지럽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신경이 막 어떻게 돼요?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게 저혈당이에요. 이런 것처럼 누구한테 먼저 줘도 얘네들한테 먼저 줄 수밖에 없다. 이리로 못 간다. 그러니까 포도당 없이 지방이 타야 돼요. 이게 바로 불완전 연소입니다. 지방산의 불완전 연소는 무엇을 처리하는가? 이때 케토닉 애시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불완전 연소 되면서 케톤체가 막 흘러나와요. 간에서 막 뿜어내버려요. 막. 지방 태우려고. 그러니까 강제로 태웠어요. 마치 비닐을 갖다 태워버린 것 같아요.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플라스틱 갖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연기만 들이 나고 어떻게 해요? 부들장은 안 따뜻해지고 막 그냥 다 굴뚝이고 뭐 다 막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요? 지방